안녕하십니까? 푸른 생명력이 가득한 5월은 가정의 달이자 감사의 마음을 전할 기회가 많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고 고마운 분들에게 정성스럽게 작은 마음의 선물을 준비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따뜻한 햇살만큼이나 포근한 말 한마디는 서먹했던 관계를 녹이고 깊은 신뢰를 쌓는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하곤 하죠. 진심 어린 소통을 통해 주변 이웃들과 행복한 에너지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5월에 듣기 좋은 노래 한 곡 띄웁니다. 10cm가 부릅니다.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수다방 문 앞에서 만나 홍차와 냉커피를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네. 그대는 부러졌지 않은 성냥개비같이 아무리 싫은 표정 지어도 불타는 그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네. 그대 나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줘. 나는 지쳤네. 무지개를 띄워주리. 하루도 이틀도 사흘도 배견할 수가 없네. 못 살고 못 죽고 그대 없는 홍대 성수동 신촌이 대이태원 걸어다닐 수도 없지. 나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줘. 나는 지쳤네. 무지개를 띄워주리. 하루도 이틀도 사흘도 배견할 수가 없네. 못 살고 못 죽고 그대 없는 홍대 성수동 신촌이 대이태원 걸어다닐 수도 없지. 사랑은 은하수다방 문 앞에서 만나 홍차와 냉커피를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네. 사랑은 은하수다방 문 앞에서 만나 홍차와 냉커피를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네.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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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낭송에 앞서 먼저 오늘 나오신 회원분들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오늘도 옥천지용시낭송협회 회원분들 나오셨는데요. 먼저 전 부회장님이신 김기정 회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청취자분들께 반가운 인사 부탁드립니다. 싱그러운 초록의 생명력이 가득한 5월이 왔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별명처럼 5월은 장미 향기와 눈부신 햇살이 마음을 설레게 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음꽃 활짝 피우는 한 달 되시고 당신의 하루도 5월의 햇살처럼 밝게 빛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정입니다. 네, 우리 김경수 회원님 나오셨습니다. 5월이 시작되면 공기부터 달라지는 느낌이 들지요. 햇살은 한층 부드러워지고 길가의 나무는 가장 선명한 초록빛을 보여줍니다. 어딜 가도 꽃과 바람이 함께하는 계절이라 괜히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초록빛처럼 기분 좋은 일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김경숙입니다. 네, 우리 오종란 회원님 나오셨습니다. 나른한 5월의 오후 가족과 함께 봄나들이 가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당신이 걷는 모든 길이 꽃길만 같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작은 여유를 만끽해 보세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종란입니다. 작은 안부 인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5월의 햇살보다 더 큰 위로와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 분들과 온기를 나누며 그 어느 때보다 화사하고 활력 넘치는 5월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지용신앙송협회 김정미입니다. 누구나 부르면 가슴 시린 단어가 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그 이름에 무엇인지 모를 가슴 시림이 담겨져 있습니다. 곁에 계실 땐 몰랐던 그 무언가가 문득 뭉클하게 올라올 때가 있지요. 아버지 관련 시 한 편 감상해 볼게요. 우리 김기정 회원님이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호미숙 시인의 나무꾼과 소녀입니다. 나무꾼과 소녀. 호미숙. 산골짜기 흐르는 물, 살얼음 사이로 똘똘 소리내며 투명한 봄은 멈추듯 흐른다. 짧은 봄방학을 맞아 나무하러 가시는 아버지 따라 커다란 쇠갈키, 오낫 아주 질긴 아카시아 장갑 한쪽을 챙긴다. 소나무 아래 누런 솔잎, 긴 겨울잠 자는 대지를 덮었다. 두툼한 이불 아래 여리고 여린 새움이 움트려 몸살을 앓는다. 푹푹 긁힌 갈퀴 자국마다 아버지의 주름이 한 개 더 그어지고 소녀는 삭정이 솔방울 주어 삼택이 소복하게 하루를 쌓는다. 툭툭 잘린 솔가지마다 송지는 아버지의 갈매기 주름에 이슬로 맺히고 흥얼거리는 찔레꽃 박자 맞춰 누런 이불은 돌돌 말아 켜켜이 바지게 얹힌다. 지게는 아버지 어깨에 메어지고 기우뚱 한쪽으로 쓰러질 듯 간신히 작대기에 힘 빌려 굽힌 무릎 펴고 번쩍 들려지는 꿈 동산. 무겁게 짊어진 아버지의 삶이 내려간다. 유난히 얼음 아래 흐르는 물소리 요란스러이 산중의 고요를 깨트리고 아버지의 둔탁한 발걸음. 동네 어귀에 이를 때 때늦은 저녁 준비하던 어머니. 우리 나무간이 배부르겠네. 소리에 방긋 웃으며 식은땀 훔치시는 아버지. 쓸쓸하던 초가는 부산한 저녁을 맞는다. 호미숙 시인의 나무꾼과 소녀를 김기정 회원의 낭송으로 잘 들었습니다. 곁에 계시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하게 묻어나는 시 같습니다. 마냥 보고 싶기만 한 부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불현듯 떠오른 아버지란 항상 우리에게 크나큰 존재인 듯 싶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평소 못했던 우리 가족에게 보내는 인사말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들아, 5월이 되니 가족의 소중함이 더 크게 느껴지네. 항상 곁에 있어줘서 고맙고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행복이란 걸 널 보면서 느끼고 있어. 이번 달도 건강하고 평안한 날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어. 따뜻한 봄 기운처럼 집안에도 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래. 네, 바쁜 하루 속에서도 서로 챙기는 우리 가족이 참 소중합니다. 함께 걸어가는 지금 이 순간이 큰 행복입니다. 서로의 편이 되어주는 오늘도
고맙고 사랑합니다. 우리 가끔은 티격태격해도 결국엔 당신뿐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지금처럼만 예쁘게 늙어갑시다. 네, 늘 내 편이 되어준 남편에게 고마움을 표현한 인사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시부모님께 5월에도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늘 아낌없는 사랑과 응원에 감사드리며 5월의 푸르름처럼 부모님의 하루하루도 늘 건강하게 활기차길 바랍니다.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이번 달도 웃음이 끊이질 않는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하긴 어렵지만 늘 고마운 마음입니다. 엄마 아빠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최대철과 장혁이 부릅니다. 내 이름 아시죠? 더운 그 길을 어찌 홀로 가나요. 새들도 나무들도 슬 비우는 밤. 조심조심 가세요. 넘어지면 안 돼요. 달님이 그 먼 길을 지킬 겁니다. 내 이름 아시죠? 한 글자 한 글자 지어주신 이름. 내 이름 아시죠? 가시다가 외로울 때 불러주세요. 길 잃으면 안 돼요. 꿈에 한번 오세요. 잘 도착했다 말해요. 조심조심 가세요. 넘어지면 안 돼요. 달님이 그 먼 길을 지킬 겁니다. 내 이름 아시죠? 한 글자 한 글자 지어주신 이름. 내 이름 아시죠? 가시다가 외로울 때 불러주세요. 내 이름 아시죠?
길 잃으면 안 돼요. 꿈에 한번 오세요. 잘 도착했다 말해요. 잘 도착했다 말해요. 신앙송 하나 듣고 계속 얘기 나눠볼게요. 우리 저희 두 번째 시는 김경숙 회원이 낭송합니다. 이철 시인의 아버지와 국밥. 아버지와 국밥. 이철. 아버지는 국밥을 좋아했다. 장날 아침 툴툴대는 대동 경운기. 뜨신 물 한 바가지 부어주면 십리 밖 장거리 횡한이 나서는 아버지는 국밥을 좋아했다. 딸보 덕분에 어물전지나 저기 저만치 국밥보다 더 따뜻한 국밥집 아줌마를 좋아했다. 모닥불에 몸을 녹이듯 밥그릇에 손을 대고 있으면 아버지는 어느새 국밥보다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 내 귀를 만져주셨다. 이제 나도 아버지의 나이가 되어 한 그릇 국밥이 그리운데 국밥보다 더 따뜻한 국밥집 아줌마가 그리운데 세상은 갈수록 찬밥인지라 뜨신 국물 한 그릇 부어주면 어느새 뜨거운 국밥이 되는 갈수록 세상은 겨울인지라. 아버지는 국밥을 좋아했다. 국밥보다 국밥 가득 피어나는 사람들의 입김을 좋아했고 국밥보다 더 따뜻한 사람들의 손을 좋아했다. 이철 시인의 아버지와 국밥을 김경숙 회원의 목소리로 잘 들었습니다. 시인의 아버지는 무척 인간적인 분이셨고 부족한 듯 틈을 보여주는 국밥집 아줌마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일 것만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회원님들의 아버지를 떠올리면 혹시 생각나는 음식 있을까요? 아버지는 국수를 참 좋아하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머니가 해주신 된장국수를 무척 좋아하셨어요. 된장을 넣어 국수하고 찝찝한 맛에 감칠맛이 좋았는데 입맛 없을 때 나른한 오후에 해먹기 참 좋아요. 나중에 저에게 가끔씩 해주시곤 했는데 저희 집안 3대에 걸친 추억의 음식이자 소울푸드입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여름에 기운 없으시고 입맛도 없으실 때 유일하게 좋아하는 음식이 부드러운 시래기와 미꾸라지 양이 푸짐하게 들어간 남원식 추어탕입니다. 된장과 들깨 맛이 그대로 느껴져 밥을 말아 한 그릇 뚝딱 하시고 나셨어요. 친정아버지가 그립고 생각날 때 남편과 함께 가끔씩 찾아 먹곤 합니다. 아버지의 음식을 꼽자면 단연 막국수였습니다. 나에게 있어 막국수는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것이 심심하기까지 하여 도통 무슨 맛인지 알 수 없었으나 슴슴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그 맛 자체를 즐기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즐기셨던 막국수를 떠올리며 다시 한번 그 시절의 아버지를 회상해 봅니다. 네, 우리 아버지에 관한 시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오종란 회원이 낭송합니다. 낭송할 시는 손택수 시인의 아버지의 등을 밀며입니다. 아버지의
등을 밀며. 손택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을 가지 않았다. 8살 무렵까지 나는 할 수 없이 누이들과 함께 어머니 손을 잡고 여탕에 들어가야 했다. 누가 물으면 어머니가 미리 알려준 대로 5살이라고 거짓말을 하곤 했는데 언젠가 한 번은 입속에 준비해둔 5살 대신 7살이 튀어나와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 나이보다 실하게 여물었구나. 누가 고추를 만지기라도 하면 어쩔 줄 모르고 물속으로 텀벙 뛰어들던 목욕탕. 어머니를 따라갈 수 없으리만치 커버린 뒤론 함께 와서 서로 등을 밀어주는 부자들을 은근히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하였다. 그때마다 혼자서 원망했고 좀 더 철이 들어서는 돈이 무서워서 목욕탕도 가지 않는 걸 거라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비난했던 아버지. 등짝에 살이 시커멓게 죽은 지게자국을 본 건 당신이 쓰러지고 난 뒤의 일이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까지 실려온 뒤의 일이다. 그렇게 밀어드리고 싶었지만 부끄러워서 차마 자식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던 등. 해지면 달지고 달지면 해를 지고 걸어온 길 끝. 적막하디 적막한 등짝에 낙인처럼 찍혀 지워지지 않는 지게 자국. 아버지는 병원 욕실에 엎혀 들어와서야 비로소 자식의 소원 하나를 들어주신 것이었다. 손택수 시인의 아버지의 등을 밀며를 오종란 회원의 낭송으로 잘 들었습니다. 오늘 소개한 시 아버지의 등을 밀며에서 드러나듯 손택수 시인에게 기억은 옥신거리는 상처의 시간들입니다. 가난한 가장으로서 고단한 삶을 사신 아버지의 존재를 가슴 깊이 껴안는 모습은 우리들에게 아픈 감동과 울림을 줍니다. 누구나 어린 시절 아버지와 나만의 추억 하나쯤은 간직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한 추억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어린 나를 자전거 앞에 태우고 다니셨던 장면입니다. 그 시절 인근 동네를 통틀어 양복을 입고 자전거를 탔던 사람은 아버지가 거의 유일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자전거 앞에 타고 다녔던 추억의 그 길은 포장도 되었고 하루에 몇 번씩 버스도 다니지만 아버지가 부재한 지금은 더욱 쓸쓸하기만 합니다. 아버지와의 추억은 아버지 회사의 야유회였습니다. 자가용은 생각할 수도 없고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의 회사의 야유회는 직원 복지의 한 수단이었고 그리고 꽤 자주 있었어요. 그때는 자녀들을 동반하는 것이 하나의 직장 문화였고 이때는 다 사진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강화되어서 선명한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제 기억 속 아버지는 유난히 말씀이 없으셨지만 따뜻하고 자상한 분이었습니다. 손재주가 좋으셨던 아버지는 이것저것 뚝딱뚝딱 잘 만드셨고 내 필통 속의 연필들을 항상 살펴서 너무 뾰족하지도 뭉툭하지도 않게 깎아 가지런히 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애라도 다녀오시는 날에는 잊지 않고 눈깔 사탕 한 주먹을
제 주머니에 넣어주시곤 하셨습니다. 네,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임재범이 부릅니다. 아버지 사진. 문득 떠오르겠죠. 참 많이 울 것 같아요. 미움과 그리움, 사랑과 원망이 섞인 복잡한 마음이죠. 차가운 길목에 서서 참 오래 기다렸었죠. 그 맘을 얻으려, 그 맘을 이해하며 기웃대던 시간들. 다른 게 보여요. 당신의 나이가 되니 감당 못하셨을 그 무게와 외로움들이 핥히던 순간도 속은 아프셨을 그 맘 사랑이었을까요. 둘이서 같이 걷던 단 한 번의 추억이 있어요. 언제나 분주한 뜻 모를 당신 삶 속에 난 늘 혼자 같았죠. 내가 닮았네요. 미워한 그 모습까지 다가설 수 없게 멀었던 조용한 사랑. 어떤 세월에도 결국 보고 싶은 대체 가족이란 뭘까요. 다른 게 보여요. 당신의 나이가 되니 소리 못 내셨을 고뇌와 두려움들이 화내던 순간도 어쩜 사랑이던 내 맘 이제서야 꺼내요. 문득 떠오르겠죠. 참 많이 울 것 같아요. 사진을 꼭 쥐고 집으로 돌아온 길은 복잡한 마음이죠. 이별은 미움을 더죠. 임재범이 부른 아버지 사진 잘 들으셨나요? 다음은 아버지에 관한 합송시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세 분의 회원분이 신경림 시인의 아버지의 그늘을 함께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의 그늘. 신경림. 툭하면 아버지는 오밤중에
취해서 널브러진 색시를 업고 들어왔다. 어머니는 입을 꾹 다문 채 술국을 끓이고 할머니는 집안이 망했다고 종주먹질을 해댔지만 며칠이고 집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값싼 향수내가 나는 싫었다. 아버지는 종종 창바닥에서 품삯을 못 받은 광부들한테 멱살을 잡히기도 하고 그들과 어울려 핫바지 춤을 추기도 했다. 빛받으러 와 사랑방에 축치고 앉아 내게 술과 담배 심부름을 시키는 화약 장수도 있었다. 아버지를 충고하면서 나는 자랐다. 아버지가 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노라고. 이것이 내 평상의 좌우명이 되었다. 나는 빚을 질 일을 하지 않았다. 치안 색시를 업고 다니지 않았고 노름으로 밤을 지새지 않았다. 아버지는 이런 아들이 오히려 장하다 했고 나는 기고만장했다. 그리고 이제 나도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진 나이를 넘었지만 나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한 일이 없다. 일생을 아들의 반면교사로 산 아버지를 가엾다고 생각한 일도 없다. 그래서 나는 늘 당당하고 떳떳했는데 문득 거울을 보다가 놀란다. 나는 간 곳이 없고 나약하고 소심해진 아버지만이 있어서 취한 색시를 안고 대낮에 거리를 활보하고 호기 있게 광산에서 돈을 뿌리던 아버지 대신 그 거울 속에는 인사동에서도 종로에서도 제대로 기 한 번 못 펴고 큰 소리 한 번 못 치는 늙고 초라한 아버지만이 있다. 세 분의 우리 낭송가님들이 함께한 신경림 시인의 합성시 아버지의 그늘 참 잘 들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시인의 아버지는 그 시대 아버지의 전형인 동시에 또한 내 아버지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신경림 시인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1935년 충주에서 태어나 충주고와 동국대에서 공부했습니다. 1956년 문학예술의 갈대 등이 추천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시집으로는 농무, 세제, 가난한 사랑 노래, 길, 쓰러진 자의 꿈 등이 있고 동시집으로는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산문집으로는 민요기행, 시인을 찾아서 등이 있습니다. 만해 문학상, 단재 문학상, 대상 문학상, 시카다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아버지의 그늘, 이 작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버지의 그늘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인생의 굴레를 그립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반면 교사로 삼아 살아왔지만 결국 자신도 아버지와 같은 운명을 따라가게 됨을 깨닫습니다. 시인은 아버지를 증오하며 자랐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신도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자각합니다. 이 시인은 가족 간의 복잡한 감정과 인생의 반복성을 통해 인간의 숙명적인 부분을 드러냅니다. 신경림 시인의 아버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집안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했고 술도 많이 드시고 술주정도 많이 했나 봅니다. 술집 여자를 들쳐업고 오기도 했으며 광산 사업을 한다고 집안을 말아먹기도 했고 말년에는 결국 중풍이 들어 오랫동안 누워 계시다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 아버지를 싫어했는데 자신이 나이가 들어보니 아버지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한 시라서 공감이 갔습니다. 네, 아버지에 관한 시 4편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어머니에 관한 시를 낭송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신앙송 하나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다음 들으실 시는 김기정 회원이 낭송합니다. 어머니와 무지개꽃, 도혜숙 시인입니다. 어머니와 무지개꽃. 도혜숙. 세월의 바짝 마른 얼굴, 베인 고랑에 베인 그을음. 언제부터인가 당신의 삶은 노여움이었습니다. 책 속 깊이 잊혀진 꽃잎처럼 몇 계절을 그렇게 어둠 속에 누워있는 동안 사랑은 절절히 미움이 되어버렸나요? 속 울음이 닿으면 말을 잃어버리듯 허공에 응시한 눈은 그대로 강물이 흘러내리는데 지금 당신 입가는 웃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젊은 날 바람이 머물렀던가요? 한때 절망이 우수수 빠지곤 하던 그 바람 소리 떠올리며 쓴 웃음 짓나요? 갈잎 흩날리는 소리, 사락사락 눈꽃 피는 모습 생각나서인가요? 날마다 커지는 하루만큼 작아지는 당신의 어깨, 그만큼 남아있는 당신의 생. 오래전 당신 가슴에 품어 들려주던 파도는 아직도 내 가슴에 살아 숨쉬는데 사람들이 서둘러 외면하고 당신 몰래 꽃이 피었다 쳐도 슬퍼 마세요. 당신 머리카락 한 움큼 빠질 때마다 그 자리에 양생화 한 묶음 심어 놓을 테니까요. 그 꽃잎 지기 전에 당신이 지진 않을 테니까요. 오늘 종일 당신 눈에 소낙비 내렸으니 당신 머리맡에 무지개꽃 한 다발 걸어 놓겠습니다. 네, 도혜숙 시인의 어머니와 무지개꽃을 김기정 회원 낭송으로 잘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떠올릴 때면 항상 꽃이 연상이 됩니다. 어머니를 떠올릴 때마다 생각나는 꽃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저희 어머니는 큰 체구에 농사일로 그리 바쁜 중에도 갖가지 꽃씨를 뿌리고 가꾸셨어요. 꽃의 종류도 다양해서 귀한 꽃이라기보다는 우리 주위에서 쉽게 구하고 까탈 부리지 않는 꽃들, 금잔하며 한련화, 페랭이꽃, 코스모스 등을 우리 집들은 물론 집 담장 밖과 이웃집 문간까지 다니면서 심곤 하셨어요. 꽃 심을 때가 돼서 그런지 자꾸 어머님이 생각이 나네요. 꽃과 어머님을 연결시키는 것은 내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꽃을 보면서 지금도 어머니를 떠올릴 수 있으니 이 안이 행복이겠습니까? 꽃의 향기와 모습, 어느 것 하나 달라진 것은 없는데 이들 꽃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가꾸시던 그분은 우리 곁을 떠나신 지 오래고 꽃을 좋아하게 만든, 그래서 그 꽃을 보면서 그리워하는 이 마음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엄마는 꽃 중에 봉선화를 무척 사랑하셨는데 흰색, 붉은색, 분홍색을 구분하여 모를 나누고 이들을 장독대 주위와 안쪽까지도 듬성듬성 심으셨어요. 어떨 때는 돈나물까지 심어 그 푸르름을 즐기기도 하셨죠. 어머니는
꽃씨를 심어 꽃이 피는 것을 즐기시기도 하였지만 정성스레 관리하시는 것을 보면 많은 자식을 보살피는 정성이 꽃 관리에도 스며들었다고 여겨집니다. 네, 짐작컨대 꽃을 좋아하는 사람 치고 악인이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아름다운 꽃을 심고 관리하면서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어찌 나쁜 마음이 생기겠어요.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라디가 부릅니다. 엄마. 처음 당신을 만났죠. 만나자마자 울었죠. 기뻐서 그랬는지 슬퍼서 그랬는지 기억도 나지 않네요. 드릴 것이 없었기에 그저 받기만 했죠. 그러고도 그땐 고마움을 몰랐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네요. 엄마 이름만 불러도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모든 걸 주고 더 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당신께 난 무엇을 드려야 할지. 엄마 나의 어머니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가장 소중한 누구보다 아름다운 당신은 나의 어머니. 힘드셨다는 거 이제 알아요. 나 때문에 많이 우셨죠. 그땐 왜 그랬는지 몇 번이나 그랬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내 작은 선물을 너무 감동 마세요. 당신은 나에게 세상을 선물했잖아요. 잘할게요. 내가 잘할게요. 엄마 이름만 불러도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모든 걸 주고 더 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당신께 넌 무엇을 드려야 할지. 엄마 나의 어머니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가장 소중한 누구보다 아름다운 당신은 나의 어머니. 처음 당신의 모습은 기억할 수 없지만 마지막 모습만은 죽는 날까지 기억하겠죠. 내 모든 맘 다해 사랑합니다. 엄마
당신은 나의 어머니. 당신은 나의 어머니. 라디가 부른 엄마 잘 들으셨나요? 어머니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사랑을 표현했으며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신앙송 하나 듣겠습니다. 김설아 시인의 어머니의 정원을 우리 김경숙 회원이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어머니의 정원. 김설하. 비 오는 날이면 마당 끝 놓아둔 드럼통에 차오르는 빗물만큼 행복을 채우는 어머니. 흙이 바짝 마르면 줘야 해. 매번 푸른 플라스틱 물바가지를 찾느라 부산하긴 해도 물 주는 일에 지극정성인 어머니. 소파에 앉아 졸음으로 망부석이면서 물 뿌리개나 손에 들면 무엇보다 진지한 어머니. 연분홍 미니 장미랑 껑충한 나리꽃이랑 봄내 어머니를 즐겁게 하던 작약과 백합, 그리고 겹철쭉. 꽃은 졌어도 색감이 특출하다고 자랑한 연산홍. 더부살이하는 채송화까지 당신 손끝에서 시원스레 꽃잎을 적시며 무지개가 됩니다. 투명한 웃음 날아오른 하늘에 꽃구름 떠가고 어머니의 작은 정원이 금세 소란해지자 마음의 창을 열어놓고 무슨 이야기를 그리도 정겹게 나누시는지 꽃보다 곱고 꽃보다 여린 내 어머니. 제게는 당신이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꽃입니다. 김설아 시인의 어머니의 정원을 김경숙 회원의 낭송으로 잘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만든 음식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 추억, 사랑, 그리고 가정의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윽한 향기와 따뜻한 맛으로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어머니가 해준 음식 중에 지금 혹시 가장 먹고 싶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머니의 정성 가득한 음식 중 하나는 바로 닭볶음탕입니다. 이 음식은 어머니만의 비법 재료와 조리법으로 만들어지며 간장과 고추장으로 기반으로 한 매콤하고 짭짤한 맛이 특징인데, 이 음식을 먹으면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이 느껴지며 힘든 일상에서 벗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양념을 많이 넣어도 엄마의 그 맛은 흉내내기가 어렵네요. 저희 어머니의 갈비찜은 특별한 음식 중 하나입니다. 어머니의 어린 시절부터 전해져 내려온 집안 전통의 음식으로 오랜 시간을 걸쳐 고기의 신맛을 없애고 갈비가 부드럽게 익도록 조리됩니다. 어머니는 항상 신선한 갈비와 다양한 양념 재료를 사용하여 최상의 맛을 내어 줍니다.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 오늘 저녁 메뉴는 갈비찜을 해봐야겠어요. 친정어머니께서는 육모초를 절구했지요. 시퍼런 물이 나오면 다시 즙으로 만들어 아침마다 내게 한 사발씩 들이키게 했어요. 입안이 아릿할 정도로 쌉쌀한 맛이 났지만
얼굴을 찡그리며 후딱 마시고 나면 속이 개운했죠. 여태껏 감기 한번 알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건강한 이유도 그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속에는 어머니의 정성이 듬뿍 담겨 있었던 것이겠죠. 네. 어머니의 손맛은 언제나 특별하고 따뜻하며 마음이 가득 담긴 음식들은 우리 가족의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엄마의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고 하루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었습니다. 자, 신앙소 하나 듣겠습니다. 나상국 시인의 엄마 만두를 오정란 회원이 낭송합니다. 엄마 만두. 나상국. 흰눈이 내리고 있었다. 추위에 내리는 눈들이 흙이며 나뭇잎, 메마른 땅, 벌거벗은 나무를 하나하나 소복소복 감싸 안았다. 그날 엄마는 땅속에 묻어놓은 김치독을 열고 풀 죽어 잘 익은 것을 꺼내 쫑쫑쫑 썰어서 속을 다지고 두부를 으깨고 삭힌 고추를 동강동강 잘라서 다지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놈들 하나둘 불러 모아서 서로 사이좋게 놀라고 어르고 치대고 속을 만들었다. 그리고는 포대기로 야무지게 쌓아 맸다. 솥에 안치고 뜨거운 열기로 몽을몽을 쪄내면 흩어져 있던 식구들 만두수처럼 모여들었다. 터뜨려 먹는 사람, 베어 먹는 사람, 통째로 먹는 사람, 으깨어 비벼 먹는 사람, 성격도 개성도 다른 식구들을 엄마는 늘 만두처럼 감싸 안았다. 나상국 시인의 엄마 만두를 오정란 회원의 낭송으로 잘 들었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마지막 낭송입니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동시로 한번 표현한 작품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윤석중 시인의 엄마는 대번 아세요를 김기정 회원이, 그리고 김종상 시인의 엄마 곁에를 김경숙 회원이, 김혜란 시인의 엄마를 오정란 회원님이 합성해 주시겠습니다. 엄마는 대번 아세요. 윤석중. 내 목소리인지 아닌지 엄마는 대번 아세요. 내 발소리인지 아닌지 엄마는 대번 아세요. 내가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 엄마는 대번 아세요. 내가 어디가 아픈지 안 아픈지 엄마는 대번 아세요. 내가 정말 자는지 안 자는지 엄마는 대번 아세요. 엄마 곁에 김종상. 네, 엄마에 관한 동시 잘 들었습니다. 가장 가깝기에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존재, 바로 저희들의 엄마가 아닐까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서로에게 무리한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분들의 노고와 아픔을 먼저 살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회원님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범한 하루를 누리는 것. 그게 바로 5월의 기적이 아닐까요? 봄날의 꽃처럼 싱그러운 미소 가득한 한 달 보내세요. 당신의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 김기정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의 향연이 열리는 5월이 되었습니다. 4월보다 딱 5배 더 행복한 일 가득하시고 내 곁을 묵묵히 지켜주시는 가족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김경숙이었습니다. 예쁜 봄, 햇살 반짝이는 푸른 5월, 가정의 달 5월엔 소중한 이들과 더 자주 눈을 마주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한 웃음이 가득할 겁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오종란이었습니다. 네, 설레는 봄바람이 마음을 간지럽히는 5월입니다. 푸른 하늘 아래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어 보세요. 눈부셨던 5월을 잘 마무리하시고 더욱 푸르른 6월을 기분 좋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언제나 변함없는 당신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가득 담아 보냅니다. 사람이 행복한 세상, 사람이 살고 싶은 세상이 되길 바라면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마지막 곡 듣겠습니다. 인순이가 부릅니다. 엄마. 사랑만을 처음으로 내게 준 사람, 눈 감아도 나만 걱정해준 한 사람, 바보라서 항상 곁에 있을 것 같아. 그 가슴이 찢어진 걸 몰랐죠. 소리내어 미안하다 울었습니다. 사랑한다 말도 못한 나였습니다. 바보라서 다른 날이 많을 것 같아. 사랑한단 말을 미룬 나라서. 엄마, 나를 너무 사랑한 사람. 엄마, 내가 해준 게 없는 사람. 그 사랑 안에서 너무 행복한 걸 몰라서 나만 알고 나만 사랑했던 날 용서해요. 가누지 못한 날 안고 살